자, 조정래의 동맥이라는 현대소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렸다며 반장을 제쳐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제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가슴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라는 건 비유적 표현으로 암울하고 암담하고 우울한 심리를 드러낸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겠다. 일당은 뭐야? 일당은 일하고 받아야 될 돈이야. 하루 일을 하고 받아야 할 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야?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뭐야? 돈을 더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데 책임량을 다 못했으니까 일단은 안 된다. 미친 개소리죠. 이게 억압의 현실이죠. 억압적인 노동 현실을 드러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에 벽을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해 지쳐버린 풀려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두노기는 가슴을 와두와두 쥐어뜯고 싶었다. 그러니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잖아. 5만 5천 원, 3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떼어먹혀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15,000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7만 원으로 6개월간 미용학원을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낸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그 정도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홍이는 그만 가슴이 펄뚫리고 자신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분홍이의 내적 뭐를 독백을 서술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분홍이의 소망과 꿈이 매우 소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야, 너 꿈이 뭐니? 근데 미용사 되는 거잖아. 근데 미용사 되는 것도 사실은 미용학원 다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소박한 꿈마저 뭐 되는 거야? 좌절되는 현실. 그러면은 비극성이 약화돼, 심화돼. 심화되는 거야.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 정신 아무나버리면 몸이 붕붕 뜨는 것이 타보지 못한 비행기를 타는 맛이 이러랴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이 땡땡땡땡땡땡에 들어있는 거면 떼게 된다니. 그렇지? 받지 못하게 된다니. 공양은 2년 전 새벽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우 새벽길 더듬어 오르며 왜 마음을 들이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자, 왜 허망했을까? 사실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지. 생전 처음 부모를 출떠난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 듣고 허망한 기분은 가시워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자, 이게 이제 후회죠.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이제 허망했던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에 구실이 없었다. 대부분 이제 시골집을 벗어난 애들은 돈 벌어서 꼭 성공해서 갈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그동안 3만 원을 모았다고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에 텅 빈 들녘처럼 지규뻑 허허할 뿐이었던 것이다. 허망하고 허허한 거야. 왜 허허할까?
돈을 다 잃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누구는 산업할 계획도 없었다. 5만 원만 모아주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려 했다. 그러면은 고향에 돌아가고자 했던 그 작은 꿈마저 뭐 된 거야? 좌절하게 된 거지. 겔슨이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렸다. 17에 떠난 고향. 21살이니까 어느덧 4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부르기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 염색 한천을 헹궈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 불렀다. 해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항상 규정들었던 지금쯤이면 신선 노름을 하고 있을 테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나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같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살같이 물러도 우선 돈을 구했다.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이유지, 그지? 독한 성분으로 인해서, 그지? 몸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옥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옥탕이랑 신선놀이랑 서로 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극성은 뭐냐면 신선놀이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야. 힘들고 고달픈 일을 신선놀이라고 할 만큼 그 고달픔의 강도가 크다는 거죠. 신선놀이라는 축들이나 분홍이 공자보다 3분의 1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홍이 신선놀이를 하는 애들, 분홍이 공자보다 3분의 1이 더 많다. 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분홍이나 공자보다도 장단지 살같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가는 것은 어쩌지 못할 일이었다. 왜 분홍이나 공자보다 더 심하지 병이? 더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도 내년부터는 별 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다.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덜 벌게 되어 있다는 거야. 금년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에서 금년까지만 해당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힘든 일이 더 돈을 받잖아. 그리고 연차가 되면 더 돈을 많이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탕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점점 월급이 올라가면 신선놀이를 가서 싸게 일을 시켰던 거야. 그렇지? 한 달에 44,000원 월급에서 차집이 사글세빵 24개월 5만원짜리 갯돈들을 제하고나면 회사에 맡긴 7만원에서 나오는 3부 5리 이전 합해도 집에 4,000원 송금에는 숨이 빠듯했다는 거야. 이자는 못 받고 원금도 못 끼고 길순이는 또 목젖이 아프도록 치고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메워져 한사코 눈을 천장으로 올렸다. 천장으로 왜 올렸어?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알아서. 영웅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료들은 전부 정책 기사를 보여준다. 이 기사를 일부는 경미과라고 해서 경미과장이 말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회사에 맡긴 입수는 적고 사람 수는 170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제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하루속히 자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연약이 없는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자를 자기네가 뜯어 먹으려고 했던 거지. 중간에 착복을 하려는 나쁜 놈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반어종이지 실제로. 이 일 해결에 고심하던 줄 묘안을 냈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닌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 한 분의 이름으로 결제를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착복을 한 거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맡은 1인당 원금을 평균 5만 원으로 잡고 170명이면 57에 32요. 5일은 5니까 더 850만 원이 되겠죠. 그 돈의 명의가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500만 원이 넘으면 3년 거치 5년 상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3년을 기다리며 4차 법정 이자를 받고 4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옆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오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각자 개인이 맡긴 돈이었는데 그랬으면 그냥 찾을 수 있는데 각자 개인이 맡긴 돈을 한 명 이름으로 바꾼 거야, 그렇지? 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자를 뭐 하려고? 착복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회사는 회사 돈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회사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이럴 수 없거든. 이제 회사의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아갔던 거지. 알았니? 은행 대신에. 경위여당이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영웅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사실 이 유식한 연설이라는 것도 완화적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남들을 뭐 하려는 거야? 속이려는 거지. 직공들을 속이는 거죠. 처음에 4차 동계화 소식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였다. 결국 작업 총괄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다고 하루를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어나였다. 다음 날부터 공장 안에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암울한 분위기, 암담한 분위기. 여느 때 없이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내세가 역하게 소리질렀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운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커졌다. 그 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4보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총무과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5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장 이론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이 용서했다는 것이다. 이해됐니? 그래서 중간에 노동자들을 속이고 이자를 뭘 먹은 거야? 착복해왔던 것이다. 알겠니? 수고했습니다.